애플 컴퓨터에 꽂힌 맥북입니다. 특히 M1 맥으로 넘어오면서 노트북이 갖는 성능, 발열, 배터리의 한계를 한 세대 높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디스플레이, 스피커까지 한 대의 맥을 사야 한다면 맥북을 살 것이고, 그렇게 맥북을 사서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저는 M1 맥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지금은 맥미니를 사용하게 됐는지,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맥미니의 장단점,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심코 집에서 편집을 하던 저는 문득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맥북을 집에서만 쓰고 있구나. 심지어 뚜껑 덮은 클램쉘 모드로만. 맥북의 장점이라고 했던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은 거의 경험해볼 기회가 없는 거죠. 굳이 비싼 돈 주고 맥북을 쓸 필요가 없겠는데? 바로 쓰던 맥북 에어를 중고나라로 보내고 맥미니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놈은 맥북 프로, 맥북 에어, 맥미니를 모두 산 적이 있으며 맥북 에어만을 남기고 다 중고로 판 이력이 있다. 아무튼 저는 맥미니에서 16기가 램과 512GB의 용량으로 업그레이드한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10GB 이더넷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10GB 이더넷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뿐 아니라 공유기나 별도의 이더넷 카드 등이 갖춰져야지만 제대로 된 10GB 이더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 속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총 143만원이 들었고 비교 대상군은 아니지만 참고로 같은 옵션의 맥북 에어는 190만원, 맥북 프로는 223만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데스크탑 하면 생각나는 건 이런 모양의 컴퓨터죠. RGB는 뭐 참. M1 맥미니의 컬러는 실버 한 종류입니다. 참고로 인텔 맥미니의 컬러는 스페이스 그레이 한 종류이고요. 맥미니는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인텔에서도 누크라는 제품으로 이런 미니 데스크탑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디자인 완성도는 저는 맥미니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LED도 이뻐. 전원 버튼조차도 뒤로 배치하고 전면에는 LED 하나와 큼지막한 애플 로고만 배치한 게 저는 꽤나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플 로고는 좀 더 작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로고에 LED가 들어왔다면 환장하고 사지 않았을까? 하판이 살짝 띄어져 있는데 발열구들이 열을 잘 배출할 수 있게끔 바닥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M1 칩셋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보드 크기가 이전 인텔 맥에 비해서 훨씬 작아졌어요. 껍데기는 기존 인텔 맥과 동일한데 말이죠. 공간이 훨씬 여유롭겠죠. 디자인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할 텐데 맥미니가 맥북 프로보다 아주 약간 벤치마크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같은 칩셋인데 아무래도 쿨링이 조금 더 좋은 맥미니가 미세하게나마 수치가 더 좋게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치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지만 온도, 소음에서는 맥미니가 훨씬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실사용에서 맥북은 키보드 아래에 메인보드가 있기 때문에 열감이나 소음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반면 맥미니는 물리적으로 멀리 둬도 되니 실제로 체감할 때는 맥미니는 발열이나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맥미니가 실사용에서 체감할 때는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애플의 컴퓨터들 중에서 유일하게 USB-A 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USB-C 썬더볼트 포트가 좋은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편리한 것은 USB-A 포트이죠. 3.1 젠2 버전으로 iMac 24인치에 있는 USB-C 포트와 동일한 사양입니다. USB4 썬더볼트 포트 2개, HDMI 포트, 이더넷 포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트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허브나 독을 꼭 구매해야 되는 맥북에 비해서는 해자로운 구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꽤나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애플은 맥의 보안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맥북에만 들어가던 터치 아이디가 이제는 매직 키보드를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죠. 맥미니에는 이런 보안과 관련해서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터치 아이디가 있는 애플 매직 키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M1 맥미니에 한해서요. 가격이 결코 저렴하진 않죠. 노트북, 맥북, 아이맥까지 맥에는 을에 달려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카메라도 맥미니는 없죠. 이게 있을 때는 좋은지 모르는데 없으면 은근히 화상회의 같은 걸 할 때 불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모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맥미니를 드리는 입장이니 가격적으로 맥미니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맥미니를 구매한다면 최소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필요하고 이 못 들어줄 스피커를 대신할 스피커까지 필요할 수 있어요. 맥은 높은 해상도와 넓은 색영역을 잘 대응해주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조금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이 더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24인치 아이맥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디스플레이, 스피커, 키보드, 마우스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격은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맥미니를 추천하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컴퓨팅 환경을 갖춘 분들이 서브 컴퓨터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고 있는데 맥 하나 서브로 한번 더 올까? 맥미니만한 게 없습니다. 가격도, 크기도, 성능도요. 저는 둘 다 쓰고 있지만 게임할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 맥미니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은 기본적인 소음 발열이 맥미니보다 큽니다. 물론 제가 게이밍용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윈도우 PC보다 맥의 잠자기 깨우기가 아무래도 좀 더 편하다 보니까 손이 더 가더라고요. 그리고 맥과 윈도우의 OS 차이가 같은 디스플레이에서도 다른 색감을 보여줍니다. 윈도우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색감이 쨍한 느낌이에요. 제 눈에는 윈도우보다 맥이 오래 사용해도 눈이 상대적으로 덜 피로했습니다. 다분히 저의 개인적인 체감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봐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맥하면 흔히들 맥북, 아이맥 등을 떠올리는데 맥미니 또한 숨은 진주 같은 제품이라 꼭 한 번은 소개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다음 세대의 M1 제품들이 소개될 시기가 되었는데 얼마나 더 좋은 제품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M1 맥 지금 당장 사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애플 이벤트를 좀 더 지켜보고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